3월 28일 서울중앙지검이 세월호 참사 당시 박근혜의 그 7시간 행적을 수사를 했습니다. 그 결과를 오늘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수사 결과에 대해서 조금 한번 분석을 해보려고 이렇게 모였습니다. 윤가피 소장님, 고일석 편집국장님 함께 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그 보도자료가 한 38페이지짜리였나요? 네. 예. 자료 방대한 자료 읽고 오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세 번 읽었는데 세 번 가지고 약간 부족한 느낌이 지금 있습니다. 공부가 약간 부족한 상태로 좀 나와 있습니다. 사실 뭐 갑자기 우리가 그 전모를 다 훤하게 파악을 하고 이야기한다는 것은 굉장히 불가능한 이야기고, 그래서 오늘 그 검찰 같은 경우도 보도 자료를 미리 배포를 해놓고 기자들 불러 모아가지고 티타임 형식으로 배경 설명을 해준 것 같아요. 네. 핵심부터 정리를 할게요. 네. 예. 핵심이라면은 세월호 사고 당일 대통령 보고 시각을 굉장히 디테일하게 조작을 했습니다. 이게 첫 번째 제일 위중한 일이고요. 두 번째는 대통령 훈령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국가 위기 관리 기본 지침입니다. 국가 위기 기본 관리 지침에 보면은 그 재난 사고의 컨트롤 타워는 청와대라는 분명히 조항이 있거든요. 네. 그거를 뜯어 고친 거예요. 근데 뜯어 고친 절차가 있는데 어처구니 없게도 절차대로 안 하고 볼펜으로 두 줄 찍찍 긋고 그거를 그렇죠. 사인 거기다가 부칙으로 써 버린 겁니다. 근데 더 웃긴 거는 뭐냐면은 그 하부 조직에다까지 다 똑같은 저 방식으로 두 줄 찍찍 긋고 고쳐버렸습니다. 사실 저 내용은 이미 이제 예전에 한번 밝혀졌잖아요. 근데 그때도 한번 얘기를 했지만 이게 국가라고 볼 수 없는 수준의 조악한 수준이잖아요. 진짜 이게 나라냐라는 말이 딱 맞죠. 왜냐하면 회사에서도 저렇게 안 합니다. 네, 사규를 고치는데 직원들에게 알리지 않고 사규를 고치거나 마찬가지죠. 예. 아니 그냥 줄 쭉쭉 긋고 저 글씨로 그냥 대충 저렇게 써갈긴 게 세상에 국가를 운영하는 공무원들이 진짜 처참한 수준이잖아요. 저는 똥줄 타서 이성을 잃은 것 아닌가 싶어요. 저희 김기춘이 계속해서 쪼아대다 보니까 예. 부하 직원들이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시간은 없고 국회는 열리고 절차를 밟을 네. 수도 없고. 근데 너무 쪼아대니까 에라 모르겠다. 자포자기 심정으로 저렇게 네. 무리한 명령을 수행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래서 두 가지를 중점적으로 수사를 했다는 거잖아요. 예. 검찰에서 최초 보고 시간이 이게 확실하게 지금 쟤들을 진짜 이거 조작하느라고 굉장히 고생했을 것 같아. 시간 이렇게 맞춰가지고 지들 네. 나름대로 퍼즐 조각을 또 다시 재조립하는 거잖아. 네. 그게 이번에 검찰 수사 결과로 다 이제 드러난 거죠. 청와대가 그동안 주장했던 거 예. 하고 검찰이 밝혀낸 거, 요거 핵심 쟁점부터 정리를 할게요. 네 가지가 있습니다. 최초 보고 시각을 10시에 서면 보고했다. 네. 이렇게 밝혔어요. 근데 박근혜가 서면 보고 받은 시간이 10시 19분에서 20분 예. 정도로 지금 파악됐다는 거고. 예. 왜 그렇게 했냐? 그 생존자 마지막 카톡이 10시 17분이다. 그 마지막 카톡이 배에서 온 이제 카톡인데 그게 이제 되돌릴 수 없는 그 시점인 거죠. 그렇죠. 거기에 맞춰가지고 완전히 사건을 재구성한 겁니다. 10시 17분 기준으로 모든 사건을 재구성을 해버린 거예요. 박근혜가 10시 17분 이후에 보고를 받으면 안 되는 거야. 절대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모든 시간을 17분 이전으로 당기려고 그래서 10시에 서면 보고 받았다. 네, 그리고 이제 최초 지시는 15분 전으로 10시 15분으로 했는데요. 그러니까 골든 타임에 2분 전에 했다. 그나마 그 시간에 해서 엄청나게 늦은 거잖아요. 네. 근데 그나마 이거 앞뒤를 맞추려다 보니까 15분에 미리 넣은 거죠. 그런데 검찰 수사 결과로 나타난 것은 박근혜가 처음 전화 지시한 것은 10시 22분이다. 상황 끝난 다음이었죠. 네. 그 다음에 얘네들이 세 번째 쟁점인데 계속 보고를 했다. 네. 11차례. 네, 11차례. 약 12시간 동안 11차례 보고를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실제로 보고를 하기는 했는데 그게 이제 청와대에 닿지가 않은 거죠. 보고를 어떻게 했냐면 정호성이가 이제 역할을 부속실. 했는데 예. 관저비서죠. 그렇죠. 예. 이게 보고가 올라오면 네. 한꺼번에 모아서 오전에 한 번, 또 오후에 쭉 모아가지고 오후에 한 번, 저녁에 한 번. 이런 식으로. 네. 그래서 총 3번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보고야? 실시간 보고가 무슨 의미가 있어 이게? 예. 근데 그 보고를 일단 이메일 보고한 거를 대통령이 접수했는지 확인도 하지 않고 안 받을 줄 알았겠죠. 그 실시간으로 대통령이 접수를 했다고 허위 보고를 계속했던 거죠. 네.
국회에다. 자, 그리고 네 번째가 외부인. 청와대 그 전에 박근혜 쪽에서는 간호사하고 미용사 말고는 아무도 없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것도 뻥으로 드러났어요. 거물이 들어왔네. 예. 최순실이 들어왔습니다. 이번 검찰 수사 결과에서 밝혀진 가장 큰 새로운 사실은 이 부분입니다. 예. 최순실이가 왔었다는 거. 왔었다. 예. 최순실이가 정호성, 이재만, 안봉근. 안봉근. 이렇게 세 명하고 예. 얘네들이 문고리 3인방이잖아요. 예. 얘네하고 최순실하고 박근혜하고 이렇게 5명이서 회의를 한 거야. 중대본에 가는 걸로 결정을 한 거예요. 재난 컨트롤 타워에 서 있는 대통령이 그까지 중대본으로 간다. 이거 하나 결정하려고 최순실을 불렀고요. 최순실을 불러서 회의를 한 결과가 중대본에 간답니다. 이게 조치의 전부입니다. 그날 있었던. 그러니까 국가안보실이든 대통령 비서실이든 다 진짜 핫바지라는 게 증명이 된 거고 아무런 기능을 못했다. 그래서 진짜 박근혜 위에 최순실이 있었다는 게 이번에 다시 드러난 거예요. 그러니까 중대본을 갈지 말지에 대해서 결정하는데 물론 이제 그 문고리 3인방들은 빨리 가셔야 됩니다라고 했겠죠. 아니요. 아닙니까? 네. 왜요? 아무 얘기 안 했어요. 아무 얘기도 안 했어요, 사실. 문고리 3인방은 아무 얘기를 하지 않았어요. 네, 가만히 있었어요. 그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데 네. 그럼 최순실을 부른 것은 최순실은 원래 약속이 되어 있는 곳으로 왜 왔는지는 아직 파악을 못했어요. 그게 이제 우리가 좀 얘기해보고 추측해볼 일인데 계속 이 조사를 불응하는 바람에 최순실이 온 목적이 뭔지 파악이 안 됐는데 미리 약속이 되어 있던 것은 분명해요. 네, 선생님이 오시기를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사실 그 사고 터졌을 때 우리 세월호 7시간이 자꾸 계속 이야기가 됐던 것은 도대체 박근혜가 뭘 하고 있었냐 이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그게 제일 핵심이죠. 근데 지금 그 7시간 부분에 있어서 명확하게 다 해명이 된 것은 아니에요. 예. 해명은 그게, 되지 예, 않았지만 그 부분이 아직 미해결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박근혜가 예. 대신 이 부분이 있어요. 검찰 수사 결과에 따르면 검찰이 이렇게 얘기를 하죠. 적어도 그날 외부에 나가지는 않은 것 같다. 예. 근데 검찰도 단정적으로 외부에 나가지 않았다라고 단정적인 표현은 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게 그 최순실, 박근혜 얘네들이 입을 닫고 있기 때문에 명확하게 단정을 할 수가 없는 거야. 다만 검찰이 합리적으로 추론을 해봤을 때 그동안 박근혜의 행태라든지 그 각주의 보도자료 각주를 보면 그 내용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동안 어떤 수석 보좌관 회의라든지 이런 거 하고 난 다음에 관저에 들어가서 안 나왔다는 거야. 평소에도. 이게 지금 권 기자님이 말씀하신 게 굉장히 충격적인 사실인 게요. 원래 관저에 있는 것을 좋아하는 정도가 아니라 회의하고 바로 들어오고 회의하고 바로 들어오고 일정 보고 바로 들어오고 벌건 대낮에 평일에 그랬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날 수요일은 일정은 이건 이미 알려져 있는 것이지만 수요일은 뭐 아예 아무것도 안 했고요. 일정을 잡지 말라고 그래서 아예 나오질 않았다. 그 청와대 안에서 주 4일은 공식적이었던 거예요. 예. 근무하는 날조차도 항상 그 침실에 들어가 있었다는 거고요. 진짜 아니 나라 꼬라지가 너무 말이 아닌 거 아니에요, 진짜? 이게 뭐야 도대체. 아니 대통령이 돼가지고 수보회의 딱 하고 나서 다시 그냥 관저 들어가서 콕 처박혀 있고 아씨 그러면서 해외 순방한다면서 패션쇼나 처하고 자빠졌고 지금 이게 그 검찰 수사 결과 공식적으로 지금 밝혀진 거예요. 이게 우리가 설로만 떠들던 거. 네, 짐작만 했던 게 직접 이렇게 아예 결과로 밝혀지니까 그 충격이 또 처음 알았던 것보다 데미지가 더 크게 오네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김장수 일보를 받고 대통령에게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어서 사고 내용을 보고하려는데 전화를 안 받았어요. 그래서 안봉근 제2부속비서관에게 전화를 걸어서 대통령이 전화를 안 받는다. 지금 대통령한테 세월호 관련 사항을 일보가 올라갈 테니까 대통령에게 보고될 수 있게 조치해달라라고 하고 이제 비서관한테 상황 보고서 일보를 전달하라고 지시합니다. 그런데 이게 신이 놀란 사람이 이제 그 현역 군인인가 봐요. 상황 보고서를 10시 12분에서 13분경 만들어가지고 전령 업무를 담당한 상황병이 있답니다. 청와대에. 예. 얘가 받아서 들고 뜁니다. 관저로. 다다다다다. 무슨 뭐 그 통신이나 전화로 하는 게 아니라 종이를 들고 다다다다 뛰어서 나중에 이제 검찰 수사에서 그 동선을 확인해 보니까 뛰는 시간이 한 7분 걸리더래요. 네. 그래서 10시 19분쯤 누구한테 주냐 하면 거기 일하는 아주머니. 71세 예, 김승구라미 71세 여보한테 네. 전달하고 그 할머니는 그냥 테이블 위에 툭 던져놓은 거예요. 자, 일부를. 던져놓은 게 예.
박근혜 대통령 문을 열 수가 없는 거죠. 예, 무슨 보고 왔습니다라고 이런 게 아니에요. 예, 그냥 조용히 문 앞에 있는 탁자 위에다가 그냥 올려놓는 거예요. 네. 자, 거기서부터 굉장히 재앙인데요. 뭐 평소에 그랬다고 쳐요. 별로 중요한 일이 아닐 수 있으니까. 자, 그러면 뭐 상황실에서 전화 걸고 전령이 가서 그 저기 박근혜 대통령 지금 깨워가지고 빨리 이거 전달해라. 전화 좀 받으시라고 해라. 굉장히 긴급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그 앞에서 막 꺼버렸단 말이죠. 그럼 원래 상황 근무 태도가 그랬다 하더라도 근무 방식이 그날은 분명히 특별한 메시지가 갔을 거라고 보여지는데요. 김정수가 전화를 했건 뭐 안봉근이 전화를 했건 말이죠. 근데 그 할머니가 그냥 툭 뒀다는 거는 수요일만큼은 정말 아무도 못 들어와야 되는 것. 건들면 안 되는 거야. 심지어는 그 할머니가 얘기를 했을 수도 있겠죠. 저기 대통령님 일어나십시오라고 했을 수 있지만 그 앞에 놔. 지금 이런 상황으로 돌아간 거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나는 얘기를 안 했을 것 같아. 그 할머니 입장에서는 그냥 정말 하늘 같은 분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냥 조용히 서류 그냥 갖다 놓고, 왜냐면은 그 서류가 어떤 내용인지 그 할머니는 알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것도 몰랐을 거예요. 왜냐면은 지금 받아가지고. 이 검찰 수사 결과를 보면 그 상황병이 김장수 지시를 받고 막 달려서 뛰어갔지만 이게 어떤 서류인지에 설명을 했다는 기록이 없어요. 예. 수사 결과에. 그럼 전달만 그냥 했어요. 줬어. 이게 왔습니다 하고 주고 자기 임무 완료한 거야. 예. 난 전달했으니까. 자, 그럼 이 참사의 1차적인 책임은 그 상황실이나 김장수에게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평소 근무 행태와는 다른 파격적으로 깨울 수 있는 방법을 찾았어야 되는데 그냥 전달해 이렇게 무성하게 전달했다면 그것도 문제가 좀 있지 않나. 찾긴, 그러니까, 나름대로 성의 건 됐어요. 두어 번 전화했는데 안 받으니까 안봉근한테 강력하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안봉근이 10시 20분에 가서 이제 문을 두들겨서, 예. 안보실장이 꼭 좀 뵙답니다. 보고할 게 있답니다. 그래. 그래서 나와서, 그래. 그때서야 하고, 일어난 예. 거예요. 하고서 아, 전화를, 답답하네, 처음 전화를 진짜. 합니다. 그게 10시 22분이에요. 그게 그래서 최초 보고 보고가, 시간이 예, 10시 10시 22분이 되는 거예요. 대통령이 인지한 인지한 시간이. 게. 예. 김장수는 이 새끼 진짜 너무 한심한 새끼 아니에요, 진짜? 예. 아니, 지가 정말 위급한 상황이라서 전화를 2번 때린 거 아니에요. 근데 전화를 안 받아. 그런 용서가 안 되네. 용서 안 되지. 그게 뭐 김장수가 지가 뛰어가야 될 거 아니야, 지금. 당연하죠. 사고를 인지한 시간이 9시 19분 경이에요. 9시 19분. 예. 1시간 동안 안절부절을 했을지 몰라도 아무것도 안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전화를 안 받으면 네. 쫓아가야죠. 지금 상황이면 자기가 직접 뛰어가야 되는 거예요. 네. 상황병 보낼 것도 아니고, 그리고 네. 안보실장 정도 되면 그냥 야 빨리 차대 가지고 직접 직접 보고 해야죠. 들고 가가지고 네. 문 두드려서 대통령이 큰일 났습니다. 긴급한 상황이다 하고 직접 만났어야지. 박근혜라는 캐릭터가 진짜 정말 희대의 캐릭터인 게 서면 보고를 선호하고 대면 보고를 정말 극도로 싫어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도 또 이제 영향을 미친 거지. 이게 지금 세월호 상황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는데 괜히 쿠사리 한번 먹느니 그냥 나는 할 거 다 했다 이 정도로 보신주의로 간 건지 정말 안타까운 그러니까 보면은 순간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9시 24분 상황에서 세월호 사고가 청와대 모든 관계자에게 문자로 전파되어 있는데 당시 대통령하고 이 측근 비서들만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예, 1시간 동안. 청와대 상황을 최초 인지한 것도 YTN 뉴스 속보를 보고 알았다고 하니까요. 그것도 좀 웃기죠. 네. 이게 수사 대상이 안 되어서 그런지 몰라도 이것도 한번 파헤쳐봐야 돼요. 왜 저 청와대에서 보도를 보고 처음 알아서 했는지. 원래 공식 루트라면요. 네. 신고가 해경으로 들어오잖아요. 네. 그럼 해경에서 그걸 바로 위기관리센터로 보고를 하고 예, 청와대로 개통을 전달이 돼야 되죠. 그렇죠. 이게 개통을 밟는 거잖아요. 예. 원래 보고라는 게. 그럼 한 2, 3분 정도 딜레이가 그렇죠. 있다고 하죠. 그러면 바로 가요. 예. 아니 요즘 같은 초고속 통신망 시대에 네. 옛날처럼 파발 띄우는 것도 아니고 봉화를 불피우는 것도 아니고 네. 그냥 전화기로 쭉쭉쭉 가는 건데. 그러니까 이제 그전 참여정부 시스템 같으면 보고가 필요 없고 청와대 상황에서 바로 아는 거죠. 그렇죠. 상황을. 거의 사실 금방 사고 상황을. 예. 예. 이게 지금 상황이 이해가 안 되는 것 투성이잖아요. 적어도 언론보다는 빨리 알았어야죠. 네. 왜냐면은 언론이란 것도 기본적으로 직접 현장에서 재난을 당한 사람들의 제보를 받거나 아니면 주로 그 최초 접수를 받은 해경이라든지 소방청이라든지 이런 데 통해서 인지를 하고 뉴스를 내보냅니다. 그러니까 언론보다 먼저 알지 못했다는 이 자체가 엄청난 문제인 거죠, 지금. 이제 대충 설명이 돼요.
아까 앞에 얘기했던 그 네 가지 쟁점, 얘네들이 시간 조작한 이유, 예. 10시 17분 마지막 카톡, 여기에 모든 것을 갖다 맞추기 위해서 모든 것을 조작했다. 이게 이 새끼들이 그때 청와대 홈페이지에 이것이 팩트다 하면서 일지 쭉 내보낸 거 있잖아요. 네, 그 팩트 4개가 다 틀렸습니다. 그 당시 청와대 홈페이지죠. 9시 24분에 문자 발송해서 전부 전파가 되고 9시 53분에 첫 번째 서면 보고가 이루어졌다고 밝힙니다. 외교안보 수석실로부터 팩스로 서면 보고를 받았다. 그리고 10시에 다시 또 국가안보실로부터 서면 보고를 받았다. 10시에 이미 두 번의 보고를 받았다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10시 15분에 국가안보실장이 대통령과 박근혜와 통화를 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10시 22분 실제로 첫 보고가 이루어졌던 그 시점은 그 전화했다고 하는 게 또 똑같이 나오고요. 그다음에 10시 30분에 해경청장에게 전화를 합니다. 요 두 가지만 사실입니다. 앞뒤는 전부 다 거짓말이고요. 10시 22분에 김장수와 통화를 하고 10시 30분에 해경청장하고 통화를 하고. 자, 예. 하여튼 그래서 결국은 이 모든 게 조작이라는 것을 검찰이 밝혀내고. 예. 자, 왜 조작했느냐? 범행 동기. 국가 위기관리 기본 지침을 변개한 이유가 되겠는데요. 네. 국회에서 2014년 6월경부터요. 청와대에 요청한 자료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국가 위기관리 기본 지침 내놔봐. 그걸 내놔봐라고 하니까 거기는 컨트롤 타워가 청와대라고 분명히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고치자는 거예요. 그래서 청와대에서는 당시 이렇게 한 거죠. 대외비다라고 하면서 시간을 줄줄 끌면서 김기춘이가 이제 팔짝팔짝 뛰면서 이걸 빨리 고치라고 명령을 하게 된 겁니다. 이게 14조 1항인데요. 14조 1항에 대규모 재난의 대응, 복구 등에 대한 사항을 총괄 조정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기 위하여 안전행정부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둔다는 규정을 근거로 청와대가 재난 상황에 대한 컨트롤 타워가 아니다라고 주장을 해온 것이고요. 자, 결국은 청와대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서 이 모든 거를 조작하게 된 겁니다. 예, 안행부 책임이라고 계속 강변을 한 거죠. 네. 네, 그 보고 일지를 조작한 것은 2014년 6월 사고 생긴 지 2달 이후 그 시점이죠. 그 당시부터 7시간 존대본에 나타난 게 5시 15분이었으니까 7시간 동안 뭐 했냐. 10시 15분에 보고를 받았다면 그렇죠. 그러니까 그래서 그때부터 비난이 일어났기 때문에 상황 일지를 조작해야 되겠다. 라고 해서 실질적으로 조작이 들어간 게 2014년 6월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국회 보고서와 답변서 또 청와대에 비치하고 있는 상황 일지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10시에 최초로 서면 보고를 받고 사고 내용을 인지한 것처럼 기재하기로 협의를 하고 실행에 옮깁니다. 자, 이번에 어쨌든 그 검찰이 수사 결과에서 성과를 올린 거는 최순실 행적이에요. 예. 네. 그 행적을 그 신용카드 내역하고 예, 남산 1호 터널 그 지나갔던 예. 그거 가지고 경위. 잡아냈잖아요. 네. 자, 어쨌든 뭐 이번 수사하면서 이거 지금 이제 내용을 보면 문고리 3인방이 그래도 입을 좀 열어가지고 이 정도 밝혀낸 거예요. 문고리 3인방뿐 아니라 그 청와대 내에 근무하는 근무자들이 비교적 많은 증언을 해준 것으로 보입니다. 또 총 63명의 참고인을 63명이구나. 110회에 걸쳐 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여기에 몇 차례 이제 뭐 2번, 3번 불려올 사람도 있으니까. 예, 조윤선, 신동철, 정호성, 이재만, 안봉근, 구은수는 사회안전비서관이라고 하고요. 청와대 행정관, 경호관 등등등등 다. 하여튼 최순실 쪽으로 한번 얘기를 해봤으면 좋겠는데요. 최순실 2시 15분에 들어옵니다. 예. 청와대에. 그러니까 2시 15분에 들어온 걸 온 게 확인이 돼요. 그리고 2시 53분에 윤전 추가 그 미용실 자매한테 이제 빨리 와달라고 문자를 보내는 게 제 기억에 남아있죠. 그게 몇 시라고요? 2시 53분입니다. 2시 53분이요? 예. 잠깐만요. 최순실이 들어온 다음에 2시 15분에 들어와서 미용실을 불렀다. 예, 부른 게 20분 뒤에, 40분 뒤에 부른 거죠? 중대본에 가기 위한 메이크업입니까, 그러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미용실 자매가 몇 시에 들어왔는지에 대해서는 시간이 안 나와 있는데요. 4시 43분에 관저를 출발해서 자그마치 45분 걸려서 5시 15분에 존대본에 도착을 합니다. 이 부분이 우리가 7시간 동안 뭐 했냐, 예. 뭐 했냐의 핵심적인 시간에 해당됩니다, 실은. 예. 이게 밝혀지지 않는 것이죠. 예. 그래서 검찰 발표로는 그러니까 검찰 발표만 딱 놓고 보면 오자마자 선생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상황이 이런데
그거 어떻게 하면 좋지? 빨리 뭐 저기 그 무슨 대책본부 같은 거 있잖아. 거기 한번 가서 뭘 해야지. 하고서 그래야 되겠네 하고 머리하고 이제 갔다는 이런 얘기가 돼요. 근데 뭔가 또 있었을 것이다. 시간적으로 봐도 그런 내용 하는데 뭐 이렇게 오래 얘기할 것도 아닐 것 같고 자. 대략 한 40분에서 1시간 정도. 자, 우리가 근데 여기서 추론할 수 있는 게, 자, A급 손님들은 청와대 출입 기록이 안 남는다는 거 아닙니까? 청와대 출입 기록이 안 남기 때문에 남산 1호 터널이나 카드 사용 내역 찾아가지고 청와대에 왔다. 이걸 찾아낼 수 있었던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은 7시간 동안 청와대에 누가 왔는지 우리는 모른다는 얘기예요. 예, 달리 A급 손님이라면. 달리 기록이 따로 남지 않는 특수한 경로, 남산 1호 터널도 통하지 않고 다르게 들어왔으면은 기록이 안 나고 누군가 들어왔을 수가 있죠. 자, 그럴 근데 가능성이 이 검찰 수사 결과에 A급, B급 손님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A급 손님은 누가 있냐면은 최순실하고 김영재, 박채윤 이 세 사람이 A급 손님이래요. 그렇죠. 김영재가 역시. 네. 그리고 B급 보안 손님으로는 그 오모 씨 뭐 기치료사가 있대요. 예. 그다음에 박모 씨라고 왕십리 뭐 원장 이거 이 뭐 진료하는 뭐 그런 사람들인가 봐. 박근혜 A급 손님들은 어디 다 그런 인간들밖에 없습니까? 그래서 이제 A급 손님 같은 경우는 검색도 안 받고 차량 타고 그 청와대 정문이 인수문이란 말이에요. 예. 인수문 딱 통과해서 관저 마당까지 쭉 직행하는 거야. A급 손님은. 그렇죠. 그리고 B급 손님 같은 경우는 인수문까지만 차를 타고 인수문 안에서는 이제 별도의 절차를 거쳐서 들어가는 관저까지 가는 거예요. 네, B급은. 예. 검찰 보고서에도 A급, B급의 경호실 그러니까 출입 기록이 안 남는다고 명시를 부기를 해놨어요. 이것은 계속 말씀드리지만 검찰이 밝혀낸 것 이외에도 누군가 방문해서 뭔가를 했을 가능성은 여전히 있다는 것이에요. 충분히 개연성이 있다고 볼 네. 수 있죠. 그 가능성이 사라진 건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다는 것이죠. 왜냐면은 그 A급 손님이 누구였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확실하게 무슨 이게 공개 서류가 남아 있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거도 없고. 예. 예. 그렇기 때문에 박근혜의 7시간 특히 이제 침실 안에 계속 있었잖아. 예. 그죠? 네. 혼자 절대 계속 있었잖아. 절대 나오지 않았어요. 그럼 그 동안 박근혜는 도대체 안에서 뭘 하고 있었냐? 이 의문은 여전히 해소가 되지 않았다. 예. 그러니까 뭐 표면적으로 보면 아무것도 안 했다는 건데요. 그러니까 그것이 정말 그럴지 안 그럴지는 확인 못하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두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뭘 했냐? 자, 이 부분은 걔 누구죠? 이영선, 이영선, 예. 이영선하고 윤전추. 예. 그 둘이 키라고 봐야죠. 얘네들이 입을 열어야 될 것 같은데 예. 얘네들이 죽어도 입을 안 열 것 그러니까 같아요. 이거 최순실이 왔다는 것도 예. 그 이영선이가 1호 터널 통과하면서 카드를 긁은 걸로 추궁하니까 할 수 없이 불어서 밝혀낸 거거든요. 그냥 다른 건 이렇게 추궁할 근거가 없어서 아직 밝혀내지 못하는 것이죠. 나름 충성심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 왜냐면 박근혜 덕에 뭔가 뭐 쌓은 거라든지 뭔가 많을 거예요. 예. 그러니까 박근혜를 지금 와서 배신할 수 없는 뭐 그런 게 있을 것 같아. 근데 저는 뭔가 엄청난 일이라는 생각이 안 들고요. 음. 너무 사소한 일이라 음. 차마 그 많은 그 어린 학생들의 죽음에 무게를 달 수 있는 굉장히 악한 일도 아니고 너무 사소하고 부끄러운 일이라 지금 밝히기가 어려운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그 전에 이제 뭐 미용 시술설, 예. 네. 그죠? 시술설도 있었고, 그 다음에 정윤의 이야기도 좀 있었고, 네. 그죠? 그다음에 처음에는 이제 구태했다 이런 얘기했는데 못했다는 거는 그걸 뒷받침하는 근거가 워낙 없어가지고 예, 폐기하는 게 맞을 것 없죠. 같고요. 예, 그거는 뭐 전혀 지금 근거가 없는. 다만 시술설은 그것을 그 뒷받침하는 정황 근거가 몇 가지가 있으니까요. 첫 번째로 바늘 자국이죠. 그렇죠. 예, 클로즈업 했을 때 나오는 바늘 자국이 있고 두 번째로 A급 손님의 그 시술 의사가 포함되어 있다는. 여전히 그 군 간호사, 네, 군 그렇죠. 간호사의 역할이다 행적이 그 불투명하고요. 군 간호사의 역할은 야매 시술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면에서 저는 여러 가지로 시술이 가장 유력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결국 그러고 보면 사실 그 지금 이 7시간에서 일부가 지금 밝혀진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거실에 들어가서 안 나왔다는 거예요. 예. 밥도 안 먹었나? 예, 그러게. 왜냐면은 이 중간에 최초 그 보고 누구야 이재만인가? 아니 저 안봉근. 한번 가서 네. 대통령이 지금 급합니다. 이렇게 똑똑똑, 똑똑똑 했을 예. 때가 오전이잖아요. 네, 10시 20분. 예. 예. 근데 오전과
그 다음에 이제 박근혜가 실제 밖으로 나오는 예, 실제 밖으로 나온 건 4시 2시 33분. 그거는 중대본 그거고 예. 그 전에 이제 뭐 2시 이후에 머리 손질하고 하는 거 최순실, 나오잖아요. 예. 최순실이 오고 예. 같이 회의하고 예. 하기 직전까지 예. 지금 밥 먹었다는 이야기가 없잖아요. 예. 4시간 비죠. 예. 4시간 행적이 안 나와 있습니다. 그동안 뭐 했냐. 그래서 그때 이제 그 전에 탄핵하기 전에는 TV 봤다. 그런데 TV를 그러니까 그건 이제 추론도 이제 TV 봤다. 추론 중에. 예. 네네. TV를 봤는데 이 사고를 모를 수 있느냐. 근데 대통령 그 당시 청와대에서 밝힌 건 TV가 없다. TV도 못 봤다. TV를 봤을 수가 없는 것이 어떤 채널을 보건 간에 속보 자막에 계속 나가고 있잖아요. 네. 구명조끼를 입고 있는데 그렇게 네. 찾기가 어렵습니까? 라는 발언. 대한민국에서 유일하게 지금 현재 상황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TV는 아니다. 표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 검찰이 일부 다시 재구성을 해서 밝혀놓긴 했지만 검찰은 검찰 나름대로 최대한 지금 뭐 밝히긴 한 것 같아요. 근데 다만 이제 그래서 검찰 입장에서는 일단 특별히 다른 일, 예를 들어서 뭐 우리가 지금 추론하는 이런 것들 예. 그런 것들이 일단 확인되지 않았다. 그렇습니다. 확인되지 않는다는 예. 정도로. 그렇죠. 물론 이제 그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는 지금 검찰 발표 그대로인 것이 가장 덜 창피하고 덜 불행해요. 그렇습니다. 예. 그건 그래요. 예. 네. 덜 너무 불행합니다. 쪽팔리잖아. 예. 만약에 요 비어 있는 4시간 동안에 박영재라고 했나요? 박영재 등의 역할이 뭘 활약을 하면서 뭘 했다든가 혹은 기치료사 B급으로 불리는 그분이 와서 뭘 했다든가 이런 것이 밝혀지면 그건 너무 진짜 이 얼굴 들고 있기가 참 괴롭죠. 자, 그럼 뭐 맞는 말씀인데 우리 국민들 그 몰라도 사실 상관없어요. 근데 이제 희생자 부모님들은 그게 무엇이든 간에 그게 얼마나 상처받는 일이든 간에 그걸 꼭 알아야지 마음이 편하실 수 있다는 게 또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는 검찰이 좀 그 부분은 밝혀준 거죠. 네. 왜냐하면 그동안 박근혜 쪽에서 그동안 자기들이 나름 최선을 다했다는 그런 알리바이를 만들어가지고 주장했던 것들을 검찰이 이번에 다 깨부셔버린 거예요. 절대 아니다까지 그래서 확실하게 밝힌 이번 거죠. 검찰 수사 결과는 뭘 얘기하고 있냐면은 박근혜가 세월호 참사 이후에 선박이 기울어지고 그 이후에 박근혜와 그 청와대 일당들이 이 무능한 새끼들이 실제로 아무것도 한 게 없다라는 거를 검찰이 지금 이번 수사 결과로 밝혀낸 거예요. 참 우리가 오늘 이렇게 모여서 무엇을 했느냐, 도대체 왜 아무것도 안 했느냐를 이야기하는데 저희가 상식선에서 납득이 안 가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그 상황에 아무것도 안 한다는 게 가능한가에 대해서 정상인들은 이거를 미스테리라고 부를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뭘 했느냐가 더 이제 궁금해지는 거죠. 그것도 맞는 말씀이고요. 납득을 네. 하기 위해서 가만히 아무것도 안 하고 넘기고 맞아요. 있었다. 7시간을 그게 우리가 이해가 안 가니까. 7시간을 궁금해했던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예, 그래서 뭐 더 욕을 해주려고 뭘 했니 네. 그런 게 아니라 납득이 안 가니까 스스로 납득하고 싶어 자꾸 알고 싶어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시간을 채우고 싶은 거예요. 그렇죠. 공백으로 남겨져 있는 그 시간을 어떻게든 채워가지고 아 그랬구나. 알았어 이제 너 벌 받아.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 공백을 아직 다 못 채웠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잠깐 돌이켜볼 내용이 하나 있는데요. 그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때 김희수 전 대행하고 지금 헌법재판소 이진성 두 분이 소수 의견 낸 게 있습니다. 네. 그 7시간 부분에 대해서 주문에는 파면 사유로 거론하지 않았는데 이 두 분은 파면 사유로 들어가야 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 국가의 위기 상황에서 대통령이 상황을 지휘하는 것은 실질적인 효과, 그러니까 뭘 해라 이런 것뿐만 아니라 상징적인 효과도 갖는다. 실질적으로는 경찰력, 행정력, 군사력 등 거의 모든 역량을 집중적으로 발휘할 수 있어 구조 및 수습이 빠르게 효율적으로 진척될 수 있다. 또 상징적으로는 국정의 최고 책임자가 재난 상황의 해결을 최우선 과제로 여기고 있다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구조작업자들에게 강한 동기부여를 할 수 있고 피해자나 그 가족들에게 구조에 대한 희망을 갖게 하며 결과가 좋지 않더라도 최소한의 위로를 받고 재난을 딛고 일어설 힘을 갖게 한다. 이 부분을 보면 우리가 그 당시 얼마나 진짜 이 가슴이 무너졌는지를 돌이켜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당시 이들의 행적이 중요한 것은 사실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습니까? 대통령이 일찍 뭐 중대본 나와서 한들 결과가 안 달라졌을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지적했듯이. 그러나 최선을 다했다는 것에서 위안을 받고 분명히 달라졌을 것이라는 거죠. 특히 이 세월호에 있어서는 시시각각 변화는 그 당시 헬기 들어가고 해군함 들어가고 확인하고 어떻게 되냐 청와대에서 컨트롤로 확인했다면 이렇게까지 가지 않았을 것이라는 건 분명히 얘기할 수가 있는 것이죠. 뭐라도 했다면, 예. 그죠? 예. 뭐라도 했다면 우리가 그렇게 전 국민들이 눈 뜨고 그 배가 기울어져 가고 침몰하는 장면을, 그 끔찍한 장면을 그렇게 지켜보진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그렇죠. 뭐라도 했다면. 예. 그리고 할 수 있는 것은 많았습니다. 그게 네. 바로 저희 가만히 있으라고 배에서 못 나오게 했잖아요. 네. 자, 그럼 왜 못 나오게 했을까? 대통령 명령을 혹시 대기하고 있었던 것은 아닌가? 누가 책임질 사람? 박근혜 정부에서는 책임질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배에서 빠져나오라는 작전을 명령을 내리지 그 책임을 질 수 없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수장된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쉽게 해서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누구도 지시를 내리지 않은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밑에서는 지시가 없으니까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계속 대기 중인 거야. 너무 상식적이잖아요. 배에서 나와라라는 것은, 침몰하는 배에서 나오라는 것은. 근데 침몰하는 배에서 나와도 약간의 리스크는 있잖아요. 그 리스크를 책임질 사람이 없었던 겁니다. 그렇죠. 그게 이제 그 당시 상황을 보면 어떻게 해야 되지? 다 그러고 있었던 거죠. 탈출 명령은 선장만이 할 수가 있죠. 그다음에 해경이 계속 그 세월호와 교신하면서 빨리 밖으로 던져라 얘기를 해요. 근데 강요를 못 합니다. 해경이 책임질 수 없기 때문에. 책임을 누가 문제는 져야 되지? 그거예요. 네. 네. 그렇게 했을 경우에 네. 사람이 죽잖아요. 네. 그러면 그것도 책임 소재가 생깁니다. 네, 던지라고 했던 예. 책임져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네. 또 예를 들어서 뛰어내리는 이제 탈출하는 과정에서 어떤 인명사고 발생하면 거기에 대해서 또 해경이 또 책임져야 될 예. 문제가 생길 거예요. 예. 그러니까 누구도 자기 책임지기 싫잖아. 예. 명확하게 상식이 작동이 안 된 거예요. 그 책임지기 싫다는 것 때문에. 그 정상적인 구조였다면 누구라도 빨리 책임지고 조치가 이루어졌을 것이고, 그렇지 않더라도 컨트롤 타워 차원에서 뭐 하냐, 빨리 바다 그 주위에 그 배들 많은데 구변조기 있지 않냐, 던져라라고 더 높은 상부에서 누군가 지시를 했을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얘네들이 그 청와대가 컨트롤 타워라는 그 서류 예, 있잖아요. 예. 그 지침 서류를 변조한 이유도 예. 결국은 이 최종 책임 문제에서 청와대가 빠져나가기 위해서. 네, 국가 위기 관리 기본 지침입니다. 그러면 정말 지금 황당한 게 뭐냐면 그렇게 따지면 행안부 장관이 최종 책임자가 돼버려요. 그렇죠. 근데 행안부 장관 입장에서 그 당시에 어차피 저 새끼들 다 핫바지 새끼들, 개새끼들. 근데 어차피 핫바지 투명 인간 같은 새끼들이지만 그 새끼 입장에서도 황당한 거야. 갑자기 자기가 최종 책임자가 되는 게. 하여튼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그렇죠. 그 세월호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책임자이면서 누구도 책임질 수 없는 그런 구조. 최악의 구조가 된 겁니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뭐 그런 데까지 다 가느냐 라면 소리를 들으면서도 세세하게 챙기는 것은 내가 책임질 테니 여러분 나를 믿고 순간순간 그때그때 판단하라는 얘기입니다. 대통령이 책임질 테니. 나를 믿고 매뉴얼을 믿고 예. 원칙을 믿고 상식을 믿으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구조할 수 있죠. 자, 여기에 우리가 김장수 얘기했는데 김장수 얘기는 아까 제가 했잖아요. 김기춘 이야기 해볼게요. 김기춘 이 개새끼 이거는 이 사고가 안보실 소관이라 생각하고 자기는 아무것도 안 한 거야. 어? 그랬어요. 명색이 네. 대통령 비서실장이잖아요. 물론 직제상으로 보면 비서실이 있고 안보실이 있습니다. 동등한 병행 구조예요. 지금 우리 같은 경우도 우리 현 청와대 구조도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비서실이 있고 그 장하성 정책실장 쪽 라인이 있고 병행적이긴 합니다. 근데 하여튼 내 일이 아니니까 김기춘은 나는 몰라 이러고 있었다는 거예요. 정부가 아무리 크면 뭐 합니까? 다 책임 미루기 시작하면은 결국 이럴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 아닙니까 이게. 그래서 이번 수사 결과가 그런 지금 설명하신 그런 것을 명확하게 눈으로 보여줬다는 데 또한 의미가 있는 것이죠. 자, 조금 전에 이제 그 지침 변조한 거 줄 쭉쭉 긋고 진짜 조악한 거 난 저거 볼 때마다 진짜 욕이 막 나오려고 그러는데 저걸 변개라고 하는데 변개조차도 성의 없게 진짜 한 성의가 거예요. 없잖아. 네. 아니, 아니 진짜 국가를 개더지로 보는 거 아닙니까 저거는? 하여튼 저 변조는 김장수가 퇴직한 이후에 이루어진 행위입니다. 그러니까 김장수는 세월호 참사가 터지고 어찌됐든 청와대 책임 문제가 생기니까 그때 사표를 낸 거예요.
물러난 거예요. 물러나고 그 뒤에 온 김규현하고 신인호. 신인호인가? 네. 이 둘이서 결정을 한 거야. 그걸 바꾸자 결정을 하고 실제로 그렇게 변주를 한 겁니다. 네, 그걸 김관진한테 보고하고 그걸 빨리 해. 빨리 서둘러. 그러니까 14개 항을 그 두 줄로 싹싹 그 삭제를 했는데요. 게다가 이제 볼펜으로 변개를 지시한 건 김기춘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기춘이 지시하기도 하고 네. 김관진한테 보고하기도 하고 뭐 이렇게 복잡하게 네. 이루어진 거예요. 네. 김기춘하고 김관진이 김기춘은 의견을 낸 거예요. 김기춘이가 네. 그거를 지침을 바꾸자 의견을 내고 그 책임자는 김관진이었어요. 그래서 김관진이가 김규현하고 신인호한테 지시를 해가지고 변개를 한 겁니다. 네, 이걸 공문을 내려가지고요. 65개 부처에다가 이렇게 고쳐. 그래서 다들 자되고 똑같이 볼펜으로 자르고, 예. 똑같이 따라했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진짜 후진국도 아니고 진짜. 그래서 지금 그 김규현 같은 경우는 지금 해외에 있습니다. 해외에 있어가지고 검찰에서 나오라고 얘기했지만 소환 불응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인터폴 적색 수배 예. 해가지고 여권 무효화 조치를 했습니다. 지명 수배 상태가 된 거죠. 그다음에 신인호라는 사람은 지금 현역 소장입니다. 그래서 얘는 군 검찰로 지금 이첩을 했습니다. 별 떼고 이 새끼 이런 새끼들은 진짜 이등병으로 강등시켜가지고 진짜 아우 씨 삼천교육대가 필요한데 진짜. 그래서 아까 소개해드렸던 그 헌재 탄핵 판결 소수 의견 한 대목만 더 좀 읽어드리고 싶습니다. 진정한 국가 지도자는 국가 위기의 순간에 신속하게 상황을 파악하고 대처함으로써 피해를 최소화하고 피해자 및 그 가족들과 아픔을 함께하며 국민에게 어둠이 거칠 수 있다는 희망을 주어야 한다. 국정 최고 책임자의 지도력을 가장 필요로 하는 순간은 일상적인 상황이 아니라 국가 위기가 발생하고 그 상황이 예측할 수 없는 상황으로 흘러가고 이를 통제 관리해야 할 국가 구조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때이다. 세월호 참사가 있었던 2014년 4월 16일이 바로 이러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피청구인은 등등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근데 이게 탄핵 심판할 때 이 새끼들이 이 조작된 서류를 증거로 다 제출했다는 거예요. 또. 그렇죠. 예. 어? 그렇죠. 우린 그 조작된 증거를 가지고 재판을 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판을 했죠. 그리고 진짜 그 중대본 간 거는 최순실이 아이디어를 냈다는 거야. 최순실 아이디어고 그래서 이 과정에서 온갖 수석들이 있잖아요. 뭐 민정수석부터 해가지고 수석들이 있는데 이 새끼들은 진짜 아무것도 한 게 없는 새끼들이야. 이 청와대가 왜 그러니까 청와대가 지금 이 사건만 놓고 보면요. 청와대가 필요 없는 구조예요. 그냥 그 문고리 3인방 새끼하고 옆에 시중 드는 윤전추 이런 애들하고 그냥 최순실 딱 이렇게 있으면 돼. 사람 많을 필요가 없어. 청와대 한 600명 정도 있잖아요. 근무하잖아. 그 600명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지금. 어떻게 보면요. 이번에 그 이 수사의 피의자로 기소된 김기춘은 빼고 김장수, 김관진, 신인호, 그다음에 또 누구 또 이 사람만 이 사람 나름대로 뭘 한 사람들이야. 발발발발 그러면서 뛰어다니는 사람들이에요. 그나마 뛰어다니기라도 네. 보고라도 받고 나머지는 가만히 있어 보여 그냥. 참. 야, 진짜 그다음에 이게 상황병하고 냅다가 그 전용 들고 뛴. 상황병은 그게 뭔지도 잘 모르고 뛰었을 거예요. 야, 왜냐면 그 상황병이 뭐 안에서 다 파악하고 있었겠습니까? 저는 아무래도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비상식적으로 작동되는 게 이해가 안 되는 것이 과연 대한민국에 그때 세월호가 침몰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이 있을까? 상황병이라 하더라도 그걸 몰랐을까? 자꾸 그런 좀 답답함이 드네. 자꾸 과거로 돌아가서 시간을 되돌리고 하나하나 멱살 잡고 물어보고 싶어요. 상황병 너는 몰랐냐? 그렇게 되는 거? 대통령이 거기서 그냥 주무시고 계신 걸 몰랐냐? 모든 사람에게 따져 묻고 싶습니다. 자, 어쨌든 지금 검찰 수사 결과로는 지금 오후 2시 이후에 나오기 전까지 바깥으로 나오기 전까지 계속 침실에 있었던 걸로 지금 여기까지만 지금 되어 있어요. 문제는 침실에서 뭘 했는지 이거는 아직 사실 이 비밀은 박근혜만이 알고 있겠지. 예. 그리고 저는 그냥 아까 방송 시작하기 전에 어떻게 생각해서 뭐 아무것도 안 했겠지 뭐라고 했지만 말이 안 되는 거죠.
네, 아무것도 안 했을 예. 수가 없습니다. 그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개인적인 일을 했겠죠. 윤 전 추가요. 2017년 1월 5일 헌법재판소에서 증인으로 출석해서 또 한 말이 있습니다. 세월호 당일에 대통령이 9시경에 관저 집무실로 들어갔다라는 위증을 했습니다. 그리고 10시에 보고서를 전달해드렸다 지가. 예, 완전히 깡그리 거짓말인데요. 얘는 새빨간 거짓말을 하는 거야. 새빨간 거짓말인데 왜 얘는 이렇게 거짓말을 했고 이렇게 얘가 미친 듯이 숨겨야 되는 이유는 뭘까라고 생각해 보면은 저는 윤 전 추가 뭐 저는 박근혜가 7시간 동안 무슨 죄를 짓고 있었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공범이라는 표현이 적당하지 않지만 박근혜가 했던 이유를 알 수 없는 일에 저는 윤 전 추도 같이 포함되어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또 한편으로 드는 것입니다. 본인이 당사자라고 저는 보는 거예요. 그렇죠. 그럴 가능성이 그렇지 크죠. 않고서야 그 누구보다도. 왜 이렇게 위증이라는 게 얼마나 죄가 무거운데요. 저 뭐 대통령 어깨 주물러 드리고 있었어요. 손 씻어 드리고 있었어요. 그게 이제 본인한테도 그렇게 말할 수가 없으니까 자꾸 대통령은 집무실에서 일을 했다 이렇게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뭐 동기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뭐 안 봤으니까 알 수 없는 일이지만 그래요. 네. 근데 하나 이 수사와는 관련이 없지만 아까 권 대표께서 김기춘은 비서실장이라고 아무것도 안 했다라고 하셨는데 김기춘의 역할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아무것도 안 했단 말이죠. 실제로는 만약에 그 당시에 대통령 박근혜가 안 움직였다면 그런 상황에서는 누가 제일 보스가 돼서 움직여야 했겠어요. 경륜으로 보나 나이로 보나. 김기춘이죠. 김기춘 했어야 됐는데 예. 그걸 안 했다는 거죠. 끝까지 아무것도 안 하고 실은 이것이 이렇게 문제가 국민적인 의혹이 된 것은 이겁니다. 김기춘이 국회에 나와서 대통령이 뭐 했는지 자기도 모른다. 알 수 없다. 라고 얘기한 거예요. 쉴드를 치든 실제로 얘기를 하든 했으면 이렇게 사람들이 분노하고 국민적 의혹으로 커지지 않았을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네. 끝까지 자기 면피를 한 거래요. 하기 위해서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자기는 모른다는 거죠. 그렇죠. 잘못해도 대통령이 한 거지. 내가 어떻게 알아? 라고 얘기한 거예요.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제 김기춘이 최소한의 충성심은 좀 있는 인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실제로 이제 아래 수석들에게도 항상 대통령에 대해서 세뇌 교육을 시키듯이 대통령의 뜻을 받들라 이렇게 해왔던 인물이기 때문에 그게 이제 김기춘이 박근혜를 실질 수 있는 최소한의 방법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은 김기춘이 거짓말을 하고 공작을 하려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인물이고 대한민국 가장 공작 왕 아니겠습니까? 근데 뭘 했다라고 말해도 궁색한 이 상황 있지 않습니까? 왜냐면 아까 그 말씀드렸던 그거죠. 구명조끼를 입고 있는데 왜 못 찾습니까? 왜 대한민국에서 가장 혼자 상황 파악을 못하고 있는 대통령이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뭘 했다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죠. 보고를 잘 받았다고 말할 수도 없고 놀러 갔다고 말할 수도 없고 아프셨다고 말할 수도 없고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묵묵부답을 일관한 것이 아닌가라는 또 생각이 듭니다. 묵묵부답이었으면 차이 났을 텐데 보고는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렇죠. 네, 10시 보고를 안 15분부터 받았다고 할 수가 보고를 없으니까. 받고 계속 보고를 받아 실시간으로 받을 시스템이 돼 있다. 단지 대통령이 어디 계셨는지 모른다. 알 수 없다. 경호상 문제 때문에 어디 계시든 그것이 대통령의 그 집무실이다. 네. 예. 예. 자, 그리고 이제 정윤의 이야기가 있는데요. 이번 검찰 수사 결과에 따르면 보도 자료에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번 수사 대상이 아니었기 때문에 네. 자료에는 없는데 검찰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정윤회도 다 살펴봤는데 동선이 다 확인이 됐다. 알리바이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 그렇습니다. 정윤회는 그날 뭐, 청와대 간 적이 없는 거야. 뭐 무속인 이모 씨 만나고 예, 그랬다고 뭐 그, 주장을 예. 했었죠 그때. 예, 그래서 정윤회는 어쨌든 그날 그 모임하고는 관계가 없다. 그 모임은 쉽게 해서 박근혜, 최순실 그리고 문고리 3인방 이렇게 5명. 이 5명은 일주일에 한 번은 회의를 했대요. 그러니까 여기가 국무회의야. 그렇죠. 예. 여기가 국정 운영하는 예. 수보회의고. 예. 이 5명이서 국정을 좌지우지한 네. 거예요. 국정 컨트롤 타워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수석들이라고 있지만 이 뭐 민정수석이니 뭐 교육수석 어쩌고저쩌고 수석이면 진짜 강력한 권한을 갖고 있잖아요. 근데 이 새끼들도 문고리 3인방한테 보고를 하는 그런 구조였다는 거예요. 예. 그 보고를 받고 최순실이 오면 같이 5명이서 회의를 했다. 예, 최순실에게 보고하고. 저는 이제 좀 마지막으로 남는 미스터리가 있다면요.
청와대 위기관리센터가 9시 19분에 어쨌든 뉴스라도 보고 네. 상황을 인지했는데요. 일반인 정도 수준으로 상황을 인지한 거죠. 그 이후에 왜 10시까지 보고가 1차 보고가 그 정도로 늦었는가에 대해서도 저는 좀 이게 미스테리로 남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청와대가 아니라 일반 기업이라 하더라도 어떻게 50분 가까이 이렇게 지연이 될 수 있는지 40분 정도 되겠죠? 네. 예, 그게 진짜 중요한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이 당시 검찰에서 그 증거를 수집한 한라인 녹음을 들어보면 지금 말씀하신 9시 19분부터 10시까지 최초 보고서가 작성된 시점을 10시쯤으로 보고 있습니다. 검찰은. 네. 그런데 계속 파악하고 있던 거예요. 파악을 하고 있었어요. 예, 승선 인원 몇 명, 뭐 사고 지점 어디, 지금 뭐 저 구출 인원 몇 명을 아주 기초적인 사항을 한 40분간에 걸쳐서 파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 그 장면이 나오긴 나오죠. 계속해서 전화해서 확인하고 했는데 네. 그 답답한 게 언론에서도 일단 일본은 때려야 될 거 아닙니까? 헤드라인만 네. 있더라도. 그렇죠. 그 보고도 없이 다 만들어 갖고 간 거 아닙니까? 예, 아주 폼을 딱 그 보고서를 보면 속이 터집니다. 일보 보고서 보면 서로 뭐 전화를 못 알아듣기도 폼딱 하고. 갖춰가지고 네. 서식 갖춰가지고 지도 놓고 자, 뭐 일단은 저희가 이제 급하게 준비를 해가지고 사실 약간 부실하기도 하고 우리도 이제 이 전체 내용을 깔끔하게 이렇게 정리한 상태에서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이렇게 훑어가면서 이제 해가지고 약간 중구난방으로 들릴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이번 보도 자료의 핵심적인 내용은 대부분 다 정리는 했습니다. 네. 예. 한번 요약 좀 한번 더 해주시죠. 저 요약을 간단하게 해드리면 일단 핵심 쟁점이 두 가지가 있었죠. 네. 제일 맨 앞에 얘기했던 일단 최초 보고 보고 시간, 시간 그리고 문서 조작한 거 네. 그리고 이걸 그동안 박근혜 쪽에서 계속 주장했던 것들이 모두 허위라는 게 밝혀졌다. 네. 그리고 세월호 7시간 관련해서 대부분의 시간들이 지금 어느 정도 규명은 됐다. 즉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예, 아무것도 하지 않았고 최순실과 그리고 아까 제가 했던 5인 회의가 소집이 돼가지고 중대본 가는 거 결정하고 이런 일들이 있었다. 최순실이 출입했다. 예. 분명한 사실이고요. 예. 그날 최순실이 청와대에 있었다는 것이 확인됐다는 것. 네. 자, 이 정도 일단 정리를 해드리고요. 뭐 이제 뉴스 이것저것 많이 나올 텐데 이제는 조금 더 자세하게 자료를 이렇게 뜯어보면서 추가로 우리가 풀리지 않는 의문이 무엇이 있는지를 지금부터 한번 탐구를 해야 될 시간인 것 같습니다. 자, 우리 뭐 오늘 급하게 모였는데 네. 예, 그래도 하여튼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근데 좀 더 잘했었는데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근데 뭐 우리가 사실 시간상으로 이 정도 이상 하기는 쉽지는 나름대로는 않습니다. 충실하게 했다고 왜냐면 생각합니다. 저 다른 뭐 지상파라든지 빵빵한 인적 그 토대를 갖고 있는 언론사들도 지금 이렇게 정리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지금 다들 조금씩 헤매고 있을 거예요. 예. 그래서 대충 우리가 알만한 내용, 우리가 언급한 내용을 조금 더 이렇게 컴팩트하게 요약해서 방송하는 수준, 그 이상을 넘어서기가 힘들 겁니다.